자, 그러면 5장. 이제 배설계로 갈 거예요. 인체에서 쓰여진 피가 아까 찌꺼기 노폐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노폐물을 배설시켜주는 게 배설계 신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의 결과물, 탄단지죠? 영양소와 산소와 만나서 이것이 대사라는 것을 호흡을 하고 나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에게서 더러운 물을 혈액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 탁해진 거 계속 걸러줘야 정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아까 먹었을 때 질소라는 것 때문에 암모니아가 나왔고요. 보통은 일반 영양소는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단백질은 암모니아라는 거 하나를 더 뱉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배설이 되는지 보니까요. 이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건요,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폐로 가서 날숨으로 공기 중에 내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먹은 영양소들은요, 이제 또 뭘로 분리가 되냐면 물로 분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추울 때 입김이 그냥 공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물이 기체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이것이 또 배설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콩팥,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심장에서 주는 그 아까 7,000리터의 피가 돈다겠죠? 그 중에 신장으로 돌아가는 게 약 4분의 1 정도가 교체가 되면서 다시 돌고, 자, 여기 단백질이라는 건요, 똑같이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요, 물로 나가고, 암모니아, 간으로 가서 간이 좋은 사람들은 요소로 전환이 돼서 피부로 나가거나 콩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뭐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잘 해독이 안 돼서 피부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오줌이 탁해지게 되죠. 탁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설계의 구조를 볼게요. 자, 양쪽에 이 등 뒤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합니다. 콩의 모양이고요. 팥의 색깔이라고 해서 우리는 콩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여기 콩팥 있죠? 자, 이 피가 들어가는 동맥, 나가는 정맥 있습니다. 여기서 걸러준 것들이 다시 모여져서 이 양쪽에, 자, 오줌관을 통해서 여기 방광으로 모입니다. 자,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방광의 위치가 약간 다르죠. 그쵸? 네. 네. 신장의 구조를 먼저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은요, 이렇게 콩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있고요. 자, 여기서 다 걸러주고 나오는 정맥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동맥은요, 노폐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맥은 노폐물이 줄어든 혈액이 나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장에는요, 신장 피질이 있습니다. 콩팥 겉질이라고 표현하죠. 네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쪽에 신장 수질이라는 게 있고요. 세뇨관이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신우, 깔때기 모양이 있죠. 여기 다 모여지는 여기를 신우라고 얘기하죠. 모여져서 하나로 다시 모여지는 걸 수뇨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우와 요관을 움직여주는 연결하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장은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소변 배설에 의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분을 일정량을 몸에서 유지하게끔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신장은 미네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염기 평형의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산물 요소, 근육에 대해서 배우면 크레아틴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외로 배출하는 배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 내분비로서 효소와 호르몬의 생산과 조절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이 레닌 요소와 비타민 D는 콩팥 세뇨관에서 전해질의 수송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 약을 먹으면요, 이 레닌 효소를 갖다가 건드려 놔서 칼슘의 재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장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소와 호르몬의 생산, 특히 미네랄과 같이 관련이 있고 뼈 건강과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약에 신장이 나쁘면요, 이 배설로 해서 칼슘이 다 새어 나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골격에 있는 그 칼슘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혈 호르몬, 조혈 인자로 표현해 주는데요. 적혈구의 생산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시페롤을 활성화시켜서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뼈 건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신장의 기능을 보니까 결국에는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탁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가 탁하면 오는 병인데 신장은 결국 그 사구체 혈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아까 구멍 숭숭 나 있었잖아요. 거기를 막게 되는 거죠. 떡지게 만들어서 당뇨는 피가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의 덩어리들이 그 사구체를 막아주면서 결국 오게 되는 거고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염증이 돌아다니잖아요. 결국에 이 사구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피를 깨끗하게 하면요 결국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건강관리 대부분은 다 결국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 된다. 없을 건 빼주고 정화시키는 작용, 필요한 건 채워주는 거. 영양소라든지 아까 단백질 같은 걸 충분히 채워주면 피 건강해지겠네라고 하는 거. 우리 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이 문제인가, 여긴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쉽게 이거를 답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장을 가장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네프론은요, 이 속에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가 있었고 이걸 감싸고 있는 보호막 주머니라는 게 있었고 이걸 통해서 세뇨관에 오줌을 모여져서 신으로 모여져서 결국 오줌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프론은요, 콩팥 한 개에 약 100만 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거를 떼어주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두 명이 다 죽는 꼴인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은 내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장을 공격해서 그것을 결국 수명이 단축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암들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신장을 깨준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걸러주는 노폐물들을 덜러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분의 건강도 나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함부로 떼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호막 주머니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사구체 이곳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거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과라는 단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사구체에서 보호막 주머니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과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등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은 아까 그 구멍을 통해서 보호막 주머니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가터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네. 그런 것들은 어때요? 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여기 세뇨관에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이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건 대부분은 재흡수가 되고 노폐물은 다시 이쪽에서 빨아들여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크레아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크레아틴은요, 우리가 근육 활동을 하고 나면 이 속에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장을 나쁘면 크레아틴 수치가 어때요? 얘기하죠. 그거는 혈액 속에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는 건 결국 신장에서 여과를 시켜주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크레아틴 수치는 신장 여과율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만약에 구멍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빠져나갈 건 못 빠져나가고 큰 거 입자는 재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한 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에서 역시 신장의 건강은 또 물이죠, 물. 자, 그런데 우리가 물 마시기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물을 굉장히 마시죠. 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래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땀을 통해서 노폐물도 나갔지만 미네랄도 빠져나갔죠. 자, 그런데 물을 계속 마십니다. 자, 물을 많이 마시면요, 신장에서 또 미네랄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적당한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사우나 가서 다 열어서 빼내버리고 그러면서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것도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잖아요. 내가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종합 비타민제를 반드시 챙겨 먹을 거. 그리고 소금을, 천일염을 먹어서 이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챙겨 드실 때 비타민제를, 무기질, 종합 비타민제를 꼭 드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지 결국 아까 속에 있는 세포의 노폐물을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갈증이 생기니까 음료수로 마시잖아요. 음료수로.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 음식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거는 깨끗한 혈액에 좋은 어떤 영양성분을 넣어주지 못하는, 그리고 이뇨제 역할을 나가기 때문에 소변으로는요, 이것이 더 많이 빠져 결국에 몸속에 있는 탈수 증상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이렇게 참 커피도 많이 먹죠. 지금은 너무 커피가 흔하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게 아마 역삼투압 정수기를 우리가 사용한 것만큼 국민의 건강의 질을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셔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이들한테 갈증이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음료수를 대체시켜 주잖아요. 음료수가 아니라 생수로 먼저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이런 정화작용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콩팥 질환의 원인 질환을 보니까 당뇨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속에 있는 사구체를 막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혈압을 통해서 이 사구체가 또 압력이 느껴지니까 억지로 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를 할 때, 잘할 때 콩팥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방치하시게 되면 반드시 신장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답니다. 간은 근육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뼈의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많이 필요한 건 칼슘. 그래서 신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까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뼈 건강이 취약해지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허리, 뒤쪽에 허리가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뼈 잘 삐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장의 기능이 약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양요증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양요증 있어서 되게 고민 있을 때 있거든요. 물론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미네랄이 부족한 거더라고요. 기가 딸리는 거죠. 우리 기운이 딸리는 거는 영양소도 있지만 미네랄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네랄 잘 채워주신다면 또 그런 양요증도 해결될 수 있어요. 기초 영양소를 위한 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강이 지나갔습니다.